200년간 세계를 지배한 가문, 로스차일드가 숨긴 돈의 비밀.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워털루. 나폴레옹과 웰링턴 공작이 유럽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기면 영국이 위험하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이선 로스차일드.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웰링턴이 이겼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하루 만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로스차일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보가 돈이다. 우리는 로스차일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유럽 최고의 부자, 음모론의 중심, 세계를 지배하는 가문.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로스차일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200년 넘게 부를 지켜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로스차일드 가문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유대인 가족이 유럽을 장악한 비밀,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그들의 전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태어났습니다. 게토는 유대인들이 강제로 격리된 빈민가였어요. 좁고 더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길드에도 가입할 수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꺼리는 일을 했습니다. 고물상, 고리대금업, 환전상이었습니다. 마이어의 아버지도 환전상이었습니다. 동전을 사고 팔고 기금속을 거래했어요. 어린 마이어는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며 돈에 대해 배웠습니다. 금화의 순도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나라 화폐가 가치가 있는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게토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까요? 마이어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은 땅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돈은 가질 수 있다. 돈이 내 땅이다. 마이어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마이어는 작은 환전상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이어는 평범한 환전상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마이어는 특별한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귀족들에게 다가가자 당시 독일은 수백 개의 작은 공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공국마다 귀족이 있었고 그들은 돈이 필요했어요. 전쟁 자금, 궁전 건설, 사치품 구입. 귀족들은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마이어가 헤센카셀의 비렐름 공작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마이어는 희귀한 동전 수집가였습니다. 비렐름 공작도 동전 수집이 취미였어요. 마이어가 공작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희귀한 동전을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작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이어가 정말 희귀한 동전들을 구해왔어요. 공작이 기뻐했습니다. 유대인은 믿을 만하다. 이게 마이어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신뢰를 사라. 신뢰가 최고의 자본이다. 마이어는 공작에게 동전을 팔면서 돈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팔았어요. 왜일까요? 장기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전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공작의 재정 고문이 되는 것이었죠. 몇 년 후 비렐름 공작이 마이어를 불렀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다. 도와줄 수 있나? 마이어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이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제 아들들을 유럽 각지에 보내겠습니다. 그들이 공작님을 도울 것입니다. 공작이 동의했습니다. 마이어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마이어에게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셀, 살로몬, 네이선, 칼만, 제임스. 마이어는 이들을 유럽 주요 도시로 보냈습니다. 암셀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습니다. 살로몬은 빈으로 갔습니다. 네이선은 런던으로 갔습니다. 칼만은 나폴리로 갔습니다. 제임스는 파리로 갔습니다. 5 형제가 유럽 5개의 금융 중심지를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스차일드의 2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네트워크가 힘이다.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편지로 매일 연락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날 것 같다. 어느 왕이 돈이 필요하다. 어느 산업이 뜰 것 같다. 모든 정보를 공유했어요. 18세기 말, 정보는 느렸습니다. 런던에서 파리까지 소식이 전해지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달랐습니다. 자체 전령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로스차일드의 전령은 다른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빠른 말을 썼고 비둘기 우편도 이용했어요. 로스차일드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 이틀 빨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하루, 이틀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 18일 오후, 나폴레옹이 패배했습니다. 이 소식이 런던에 전해지려면 최소 3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로스차일드의 전령은 달랐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정보원이 전장에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전령이 출발했어요. 빠른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6월 19일 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웰링턴이 이겼다. 다음 날 아침, 런던 증권거래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전투 결과를요. 불안감만 팽배했죠.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거래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저런 표정이면 나폴레옹이 이긴 게 틀림없다. 공포가 퍼졌습니다. 귀족들이 패닉에 빠져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때 네이선의 부하들이 조용히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가격에요. 오후가 되자 공식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웰링턴이 승리했다. 국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하루 만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추정으로 최소 100만 파운드, 오늘날 가치로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윤리적이냐고요? 당시에도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었어요. 네이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 자가 이긴다. 그게 전부다. 로스차일드의 3번째 원칙입니다. 정보가 돈이다. 워털루 이후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금융업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전쟁 자금이 필요하면 로스차일드에게 왔어요. 영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모든 유럽 강대국이 로스차일드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한 가문이 여러 나라에 동시에 돈을 빌려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하면 로스차일드는 양쪽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누가 이기든 로스차일드는 이자를 받았어요. 로스차일드의 4번째 원칙입니다. 전쟁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다. 1820년대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5형제가 각자 도시에서 은행을 운영했어요. 프랑크푸르트의 M.A. 로스차일드, 빈의 S.M. 로스차일드, 런던의 N.M. 로스차일드, 나폴리의 C.M. 로스차일드, 파리의 더 라스차일드 프레어즈. 5개 은행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였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국채를 발행했어요. 당시 국가들은 전쟁이나 큰 사업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채를 누가 사줄까요? 투자자들을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로스차일드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국채 인수를 보증하면 투자자들이 믿었거든요. 로스차일드가 보증하면 안전하다. 예를 들어볼까요? 1825년 영국 정부가 수에즈 운하 건설을 위해 400만 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어요.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요청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나? 네이선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받겠습니다. 네이선이 국채를 발행하고 유럽 전역에 팔았습니다. 400만 파운드가 일주일 만에 모였어요. 로스차일드는 수수료로 수십만 파운드를 벌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5번째 원칙입니다. 중개자가 되라. 양쪽에서 돈을 받아라. 로스차일드는 국가와 투자자 사이의 중개자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에게는 이자를 받았어요. 양쪽에서 돈을 번 겁니다. 1830년대 로스차일드는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였습니다. 당시 철도는 혁명이었어요. 석탄과 사람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었죠. 하지만 철도를 건설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투자할까요?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프랑스 북부 철도 건설에 투자했습니다. 살로몬 로스차일드는 오스트리아 철도에 투자했어요. 로스차일드는 유럽 철도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철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산에도 투자했어요. 19세기 중반 스페인에 거대한 수은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알마덴 광산이었죠. 수은은 금을 정제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이 광산의 채굴권을 샀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세계 수은 공급의 절반을 장악했어요. 로스차일드의 6번째 원칙입니다. 미래에 투자하라.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라. 1840년대 로스차일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유럽의 왕과 귀족들이 로스차일드에게 돈을 빌렸어요. 프로이센 왕이 궁전을 지으려면 로스차일드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전쟁 자금이 필요하면 로스차일드에게 왔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돈이 왕을 지배한 겁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화려한 파티도 피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반유대주의가 심했어요. 유대인이 너무 부유하고 강력하면 공격받았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움직였어요. 로스차일드의 7번째 원칙입니다. 조용히 하라. 눈에 띄지 마라. 그림자에서 움직여라. 하지만 완전히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1840년대 유럽에 혁명의 바람이 불었어요. 1848년 혁명입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민중이 봉기했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리려 했죠. 로스차일드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혁명가들이 로스차일드를 공격했거든요. 로스차일드는 왕의 앞잡이다. 유대인 금융업자들이 민중을 착취한다. 살로몬 로스차일드의 빈저택이 습격당했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의 파리은행에 돌이 날아왔어요.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잠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몇 년 후 질서가 회복되었어요. 로스차일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1850년대부터 로스차일드는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대출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민간 기업에도 투자했습니다. 광산, 철도, 와이너리,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겁니다. 로스차일드의 8번째 원칙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1860년대 로스차일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미국에서 JP 모건이 부상했어요. 독일에서 도이체방크가 설립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크레디 리오네가 생겼죠. 로스차일드의 독점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내부의 갈등이었어요. 5형제는 단합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달랐어요. 사촌들끼리 경쟁했습니다. 런던 로스차일드와 파리 로스차일드가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네트워크가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로스차일드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1875년 영국 수상 디즈레일리가 긴급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 총독이 수에즈 운하 지분을 팔려고 했거든요. 400만 파운드였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렸어요. 프랑스에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디즈레일리가 런던 로스차일드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시 가주는 라이오넬드 로스차일드였어요. 400만 파운드를 당장 빌려줄 수 있나? 라이오넬이 포도를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내일까지. 라이오넬이 포도씨를 뱉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날 400만 파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영국이 수에즈 운하 지분을 샀어요. 로스차일드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일화는 로스차일드의 힘을 보여줍니다. 400만 파운드를 하루 만에 준비할 수 있는 가문. 그게 로스차일드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로스차일드의 영향력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주식회사가 보편화되었어요. 자본시장이 발달했습니다. 국가들이 로스차일드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J.P. 모건, 록펠러, 카네기. 이들은 로스차일드보다 더 공격적이었어요. 더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셋째, 로스차일드가 보수적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로스차일드는 혁신적이었어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3세대, 4세대로 가면서 안전한 투자만 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이 사라진 겁니다. 20세기 초 로스차일드는 여전히 부유했지만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은 로스차일드에게 재앙이었어요. 왜일까요? 로스차일드는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국경이 막히면서 네트워크가 끊어졌어요. 빈의 로스차일드는 런던의 로스차일드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적국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더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볼세비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로스차일드의 러시아 자산이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광산, 철도, 공장, 전부 사라졌어요.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빈의 로스차일드가 공격받았어요. 루이드 로스차일드가 체포되었습니다. 나치가 요구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넘겨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루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모든 로스차일드 자산을 나치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로스차일드에게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저택이 나치에게 약탈당했어요. 귀중한 예술품들이 사라졌습니다. 로스차일드 은행이 폐쇄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로스차일드는 예전의 그림자였습니다. 유럽 곳곳에 자산을 잃었어요. 빈과 나폴리 지점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지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로스차일드의 9번째 원칙입니다. 위기 때 현금을 쥐고 있어라. 로스차일드는 항상 현금 보유량이 많았습니다. 자산의 20에서 30%를 현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다른 가문들은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달랐습니다.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1950년대부터 로스차일드는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런던과 파리 지점이 회복했어요. 런던의 N.M. 로스차일드는 금 거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런던 로스차일드 사무실에서 금 가격이 결정되었어요. 이게 런던 골드 픽싱입니다. 세계 금 시장의 기준 가격이었죠. 파리의 로스차일드는 와인 사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토 라피트, 사토 무통, 세계 최고급 와인이었어요. 로스차일드는 금융업에서 벗어나 다른 산업으로 확장한 겁니다. 1980년대 새로운 시련이 왔습니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한 겁니다. 파리 로스차일드 은행이 정부에 넘어갔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년 역사의 은행을 빼앗긴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비드 로스차일드가 새로운 은행을 설립했어요. 로스차일드 앤드 시아이 방. 작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0년 후 프랑스 정부가 국유화를 포기했어요. 은행들을 다시 민영화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자신의 은행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로스차일드 그룹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에요. M&A 자문, 자산관리, 개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약 5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무도 모릅니다. 로스차일드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로스차일드가 200년 전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블랙록 같은 거대 금융회사들이 훨씬 더 큽니다. 로스차일드는 중간 규모의 투자은행입니다. 그래도 명성은 여전합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거든요. 흥미로운 건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전히 가족 경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주식회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가족이 소유합니다. 7세대, 8세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요. 로스차일드의 10번째 원칙입니다. 가족을 지켜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 로스차일드의 200년 역사에서 우리는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힘입니다. 로스차일드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워털루 전투 결과를 하루 먼저 알았어요. 그 하루가 천문학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짜 정보를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가짜 뉴스, 소문, 추측이 판을 칩니다. 로스차일드를 보십시오. 그들은 1차 정보를 구했습니다. 현장에 사람을 보냈어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하기 전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유튜브 영상만 보지 마십시오. 회사에 전화하십시오. 공장을 방문하십시오. 재무제표를 읽으십시오. 1차 정보를 구하십시오. 그게 돈입니다. 둘째,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로스차일드 5형제는 유럽 5개 도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조율했습니다. 네트워크가 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순자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사업가, 그들에게 배우십시오.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서로 도우십시오. 로스차일드는 가족 네트워크로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도 네트워크로 여러분의 세계를 장악하십시오. 셋째, 장기 생존의 비밀입니다. 로스차일드는 200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1848년 혁명, 2차례 세계대전, 나치, 국유화,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항상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둘째, 다양화했습니다. 한 나라, 한 산업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셋째,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넷째, 가족을 지켰습니다. 내부 단합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이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장기 생존을 생각하십시오. 비상금을 만드십시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십시오. SNS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부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하십시오. 로스차일드는 2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에 대한 음모론이 많습니다. 세계를 지배한다. 중앙은행을 소유한다. 전쟁을 조종한다. 대부분은 과장이거나 거짓입니다. 로스차일드는 강력했지만 전능하지 않았어요. 2차례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유화로 은행을 빼앗겼습니다. 전능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음모론이 생긴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너무 조용히 움직였거든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림자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상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생긴 겁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로스차일드는 매우 영리한 금융가 가문이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 신뢰를 무기로 유럽 금융을 장악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적응했습니다. 그게 로스차일드의 진짜 힘입니다. 로스차일드는 1760년대에 시작해서 2026년 지금도 존재합니다. 260년입니다. 어떤 기업이 260년을 갑니까? 대부분 기업은 30년도 못 갑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로스차일드가 되십시오. 정보를 구하십시오.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대를 이어 번영할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말했습니다. 불을 지키는 것이 불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로스차일드는 불을 만들었고 260년간 지켰습니다. 전쟁, 혁명, 재앙을 견뎠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정보, 네트워크, 신뢰, 다양화, 인내. 복잡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게 로스차일드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